한국전쟁 전정협정 68주년을 맞아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올림픽선교회가 기독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기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바라기 밭을 조성해 침체된 마을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정협정 체결 68주년에 내린 결정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았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기념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페인은 지난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와 유엔을 움직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에 대한 전 세계 서명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된 꿈을 여러분의 염원과 실천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한반도가 평화의 축이 되어 전 세계 고통받는 곳곳으로 지지와 연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며 각계의 서명과 지지선언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종교계와 국내의 430여 개 시민단체들은 68년 전 한반도의 총성을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29개 종목에 선수 232명이 출전해 혼신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기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안바울 선수는 지난 25일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66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 선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유도 경기가 펼쳐지던 그 시각, 한국에선 중보기도와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한국올림픽선교회가 온누리교회 스포츠 맞춤 전도팀과 함께 기독 선수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한 겁니다. 올림픽 중보기도회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100명 정도 기도 동역자들을 모으기로 했었고 10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독 출전 선수들 명단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셨던 선수들은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그 카톡방에서 중보기도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올림픽선교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기독 선수와 코치, 감독은 34명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빡빡한 훈련 일정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수촌 예배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기독신우회가 주최한 도쿄올림픽 파송 예배에서 기독 선수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출전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현재 기독 선수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포츠는 만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며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힘을 주셨구나, 이걸 경험해야 이 선수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장에서 시작돼서 훈련장에서 아니면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한편 지난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은 8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스포츠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는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공개한 기독 선수 명단과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활짝 벌어진 꽃잎, 시원하게 뻗은 줄기. 지금 같은 무더운 여름에 더욱 존재를 뽐내는 해바라기인데요.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마을에선 대규모의 해바라기 밭을 조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예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땅에 펼쳐진 해바라기 밭이 눈에 띕니다. 한쪽엔 위봉 마운틴 마켓이라는 이름의 작은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120년 역사를 지닌 위봉교회의 사역 현장입니다. 노란 물결이 마치 파도처럼 넘실대는 이곳은 위봉마을의 해바라기 밭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꿔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심긴 해바라기는 총 8,500주. 마을 공동사업을 위해 한 성도가 무상으로 밭을 제공했습니다. 성도로서 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심는다고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물론 뿌듯하죠. 함께 심고 공동작업하니까 마음도 그렇게 편하고 힘이 덜 들었습니다. 해바라기 밭을 조성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해바라기를 심는 데 동참했습니다. 위봉마을에 해바라기를 심게 된 건 위봉교회 담임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마을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었고 또 교회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제 가장 뿌듯했던 건 뭐냐면 해바라기 심는 날이었어요. 사실은 마을 주민 거의 다 나왔거든. 그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할머니들도 몸이 들고 다 꾸부리 해가지고 80대 막 중반도 나오고, 그리고 또 물 줘야 된다고 막 경운기 끌고 오고, 막 남자들은 또 와서 막 그 날라야 된다 그러고. 밭을 함께 가꾼 마을 주민과 성도들도 뿌듯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라기 밭은 주민들이 복음을 만나고 교회와 마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본 게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금년에는 저도 많이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그래갖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본 게 좋았어요. 그 전에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잘 안 어울렸어요. 근데 이 해바라기를 심으면서 교회 성도도 그 덕분에 조금씩 몇 명 더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나오겠다고 하는 그 주민들이 또 몇 분이 더 있어요. 그게 마음이 흐뭇하니 아주 좋습니다. 안 목사는 해바라기 밭 덕분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언젠간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훗날 위봉마을이 예수마을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의 근거는, 시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니까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해바라기가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거야. 저걸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더 아름답단다. 이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지금 말해지기를, 그래서 해바라기를 보러 왔지만 주바라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죠. 올해로 설립 120년을 맞은 위봉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도 지정됐습니다. 해바라기 밭을 통해 마을이 하나 되길 바랬던 교회는 1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고독사 하면 흔히 혼자 지내는 노년층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20, 30대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 전문가에게 듣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예방 전문가 조성돈 대표를 만나 청년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은 지난해 100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은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고독사의 원인은 대부분 사회적 고립에 있습니다. 최근엔 1인 가구 급증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이 독립이 지금 고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고립된 상황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청년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자체들의 고독사 예방 사업이 대부분 독거노인 세대에 집중돼 있고 그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성돈 대표는 고독사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청년 고독사의 특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죠. 그만한 혜택도 실제적으로도 없고. 자살 문제에서 기독 청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성도 중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이를 교회 안에서 선뜻 털어놓을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 대표는 자살 예방 교육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사건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됐다는 모습을 보여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돌보는 그런 시스템들을 교회 내에서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청년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아신대학교 난민연구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난민 선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난민 선교를 지속하도록 격려하고자 마련했습니다. 6명의 유럽과 페르시아권, 아랍권 난민 사역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선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화상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구도자를 찾고 1:1 교제와 복음 전도를 힘쓰는 등 온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비대면 시대와 그 이후를 준비하는 언택트 특별 강습회를 마련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습회는 기독교 입장에서 본 과의존 문제와 대안, 목회자들을 위한 리터러시, 학부모들을 위한 중독 예방 강좌 등 3개 파트로 나눠 12개 강좌에 등록 가능합니다. 언택트 특별 강습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강의실별로 최대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가 청소년 캠프 복음밥 킹덤을 개최합니다. 미자립교회 청소년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 시작된 복음밥 킹덤은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이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위해 그가 왔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복음밥 킹덤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에스토니아와의 접전 끝에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펜싱 여자 대표팀은 어제 열린 에페 단체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을 꺾고 9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태권도 이다비는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한국 태권도 대표팀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 온두라스 축구 예선 경기가 오후 5시 반에 펼쳐집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27일 전격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북측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남북의 통신 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3개월 만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양정상은 지난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하고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다며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은 유산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2150종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총 15건이 됐습니다. 김홍빈 대장이 실종된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22년 전 실종된 한국 산악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외국인 등반대가 산악인 허모 씨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27살이었던 허 씨는 1999년 7월 연세대 산악부 등정대 소속으로 브로드피크를 오르다가 해발 7,300m 지점에서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오던 중 실종됐습니다. 한편 실종된 김홍빈 대장과 관련해선 가족의 요청에 따라 26일부터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김 대장의 업적을 고려해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장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군함도 등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본 유력지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과거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의사의 반에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군함도와 관련해 노동 강요가 없다는 등의 당시 관계자 증언이 소개돼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여자 펜싱 선수가 경기 패배 후 생방송 인터뷰 중에 17년 사귄 남자친구 겸 코치로부터 깜짝 청혼을 받아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아르헨티나 방송에 따르면 마리아 벨렌 페레스 마우리세가 경기 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뒤쪽에서 루카스 사우세도 코치가 종이 한 장을 펼쳐들고 카메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이에는 청혼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레스 마우리세 선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무릎까지 꿇은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도로변의 한 식당이 커다란 간판에 웃음을 자아내는 문구를 적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식당은 노란색 바탕의 큰 간판에 메뉴를 홍보한 후 그 밑에 속도를 줄여라, 표지판 뒤에 경찰이 숨어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은 실제 식당 간판 뒤에 숨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은 문구가 과속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과 계약 시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다이내틱스 등 3개 후보 업체 중 스페이스X를 28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제안이 달 착륙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주 탐사 임무의 잠재적인 독점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메달 소식은 이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잠시 잊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